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본인이 이제 환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환자셨어요. 부인이 암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항암 치료 하시면서 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기능의학계 비타민 수액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취지는 되게 좋죠.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서로 간에 이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험 진료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비급여 치료 자체는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어 있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의료보험 진료를 받으시면 국가에서 정해진 딱 그 금액을 받게 돼 있죠. 그 이상 받거나 그 이하 받아도 다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넓게 형성돼 있어서 우리가 미리 원내에다가 작성을 해 놓습니다. 어떠한 치료는 얼마부터 얼마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오픈해 놓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셔야 되냐? 비급여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아주 유명한 셰프가 하는 중식당을 한번 갔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아실 식당인데, 가서 먹었는데 솔직히 맛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김에 유명하다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먹었죠.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좀 더 저렴하게 파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2,500원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한 4배 차이가 나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켜서 먹으면서 이렇게 안 물어보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으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서 비급여 항목을 물어보실 때 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짚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액제의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 단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단가를 가지고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단가의 비용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서 이만큼의 비용을 받아? 이게 이제 합리화한다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마이어스 칵테일을 예를 들게요. 많은 병원에서 지금 뭐 기능의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 비타민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가정의학이나 내과나 모든 병원에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비타민 수액, 칵테일 제제를 많이 수액을 놓게 되는데, 이것도 딱 정해진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놓는데 똑같은 수액을 놓더라도 저희 병원은 지금 마이어스 칵테일이 5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수액이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150,000원이 됩니다. 3배가 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남에 일단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비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 하나의 제품이라고 치면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병원마다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소득이 생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자기 시스템에 맞게끔 어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셰프 가게 가시면 짜장면이 10,000원인데 동네 가게 가시면 2,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분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뭐 치료할 때 글루타치온을 쓰는지 셀레늄을 쓰는지 비타민C는 얼마나 넣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응답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한 박사님께 빠지셨나봐요. 이름은 난 처음 들어보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암 환자한테는 글루타치온이 경구제가 좋고 수액제는 안 좋다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실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의 재량이고 전문가의 재량인 거고, 그거는 치료받는 의사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사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걸 할지 말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래서 조용하게 그럼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진료를 마감했는데, 제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환자분이 생각하는 생각이 그 의사를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신뢰에 의해서 그 치료의 결과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같은 치료를 잘해줘도 어떤 환자는 치료 결과가 안 좋고요. 어떤 환자는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 얘기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환자가 얼마만큼 의사를 믿고 수능해서 잘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근데 그 환자분은 그 부인이 암이셨는데 그 암 환자분도 억지로 끌고 오셨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보다는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막 치료한 다음에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는 좋지 않을 건데 내가 돈 벌겠다고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한테 모든 걸 다 믿고 올인하는 환자예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수액제를 놓을 때도 비용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단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나를 믿고 따라왔던 환자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려요. 정말로 나를 믿고 따라오는 환자들은 내가 치료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어떻게든지 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만약에 근처에 기능의학 하는 전문 병원이 있고 그 쌤이 내가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두말할 거 없이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치료받으시고 원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나오고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하고 진료받을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